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렇게까지 서운할 일인가? 이 사람이 왜 이럴까? 젊었을 때는 그냥 넘어갔던 일들이 이제는 가슴에 오래 남습니다. 자식일 때도 있고, 배우자일 때도 있고, 오래된 친구일 때도 있습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한 번도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을까?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혹시 우리가 사람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그 기대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이건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조금 다르게 바라보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천천히 나눠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세월이 지나면 다 이해하게 된다고.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저는 오히려 반대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때문에 마음이 더 아픕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자식이 전화 한 통 안 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명절에 잠깐 들렀다가 바쁘다며 가버리는 뒷모습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배우자와 밥을 먹으면서도 말이 없으면 답답합니다.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바빴으니까요. 아이들 키우느라, 돈 벌느라, 집안 꾸리느라 바빴습니다. 그때는 서운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아이들도 다 컸고 할 일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이게 다구나. 그 깨달음이 너무 아픕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대부분 사람에 대한 기대에서 온다.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기대하는 게 뭐가 나쁜가요? 사랑하니까 기대하는 거 아닌가요? 가족이니까, 부부니까, 친구니까 기대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기대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줘야 한다.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너도 이만큼 돌려줘야 한다. 이게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바라는 만큼 효도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내가 원하는 만큼 나를 챙기지 않습니다. 친구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기대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대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모여서 환하게 웃으면서 엄마 아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하는 그림.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오늘 힘들었어? 내가 설거지 할게라고 말하는 그림. 친구가 전화해서 요즘 어때? 우리 만나서 밥 먹자라고 먼저 말하는 그림. 이런 그림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자식들은 명절에 와도 휴대폰만 봅니다. 밥 먹고 나면 금방 일어나려 합니다. 저희 바빠서 먼저 갈게요. 그 말 한마디에 준비했던 음식들이, 그 마음들이 다 무너집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와서 소파에 앉아 TV만 봅니다. 설거지는 당연히 내 몫입니다. 오늘 힘들었어?
그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는 전화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하면 나 바빠서 다음에 연락할게. 그리고 다음은 오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림과 현실 사이의 거리, 그게 바로 고통입니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격, 그게 바로 상처입니다. 그런데 더 아픈 건 이걸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식한테 왜 나한테 관심이 없냐고 말하면 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또 시작이야? 우리도 바빠. 남편한테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냐고 말하면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뭔 소리야? 매일 같이 사는데 무슨 관심이 더 필요해? 친구한테 왜 연락을 안 하냐고 말하면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바빠. 너도 바쁘잖아. 서로 이해하자. 결국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너무 많이 바라는 사람, 집착하는 사람, 예민한 사람, 그렇게 낙인이 찍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다뭅니다. 내가 너무 많이 바라는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그렇게 자책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당신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소중히 여겨지고 싶은 것. 이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사람은 고슴도치와 같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모여서 서로 체온을 나누려 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립니다. 아파서 떨어지면 추워집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적당한 거리를 찾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따뜻하지만 아프지 않은 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워지면 상처받습니다. 멀어지면 외롭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거리를 찾지 못합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족인데 무슨 거리가 필요해? 부모 자식 간에 무슨 거리야? 부부가 무슨 거리를 두냐? 그래서 계속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더 많이 알려고 하고, 더 많이 주려고 하고, 더 많이 바랍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기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바쁩니다. 부모가 원하는 만큼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기 몸도 힘들고 자기 마음도 복잡합니다. 나를 챙길 여력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챙길 여력이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충분하지 못한데 어떻게 타인에게 충분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 처음에는 너무 냉정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곱씹어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해방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그런 겁니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면 조금 편해집니다.
이 사람도 할 수 없구나. 이 사람도 힘든 거구나. 이 사람도 자기 인생 살기 바쁜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덜 서운합니다. 덜 상처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대를 낮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한테 기대하지 마. 기대하니까 실망하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바라지 마. 그런데 이 말들이 왜 이렇게 공허하게 들릴까요? 마치 슬프지 마라는 말처럼 아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기대를 낮추고 싶어도 낮출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안 됩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쏟아부은 그 세월들. 밤새워 간호하고 돈 아껴가며 뒷바라지하고 내 인생 다 희생한 그 시간들. 어떻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 수 있나요? 배우자와 함께한 그 긴 세월들. 같이 울고 웃고 힘들 때 버텨주고 기쁠 때 함께한 그 시간들. 어떻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 수 있나요? 그래서 기대를 낮추라는 말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외롭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기대를 낮추라는 게 아니라 기대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자식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남편이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친구가 나를 외롭지 않게 해줄 거야. 상대방에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내가 행복하게 할 거야. 나는 나를 이해할 거야. 나는 나 스스로 괜찮을 거야. 나 자신에게 기대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타인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의 기대를 버렸을 때 온다. 처음에 이 말이 너무 슬프게 들렸습니다. 마치 혼자 살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건 혼자 살라는 게 아니라 혼자서도 괜찮아지라는 겁니다. 자식이 전화하지 않아도 괜찮은 내가 되라는 겁니다. 남편이 나를 챙기지 않아도 괜찮은 내가 되라는 겁니다. 친구가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은 내가 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관계가 의무가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해줘야 한다가 아니라 해주면 좋다가 됩니다. 이게 기대를 낮춘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상대방에게 덜 의존하는 겁니다. 그러면 덜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거리를 둔다는 게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냉정해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조금 물러서라는 겁니다. 숨 쉴 공간을 만들라는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슴도치의 거리처럼 적당한 거리를 찾으라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가까이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리를 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자식이 전화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먼저 매일 전화하지 않는 겁니다. 애들이 바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배우자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지. 그렇게 생각하고 입을 다무는 겁니다. 친구가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도 자기 인생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거리를 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너무 서운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기다리지 않으니까 실망하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으니까 상처받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으니까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물러서니까 상대방이 가까이 옵니다. 내가 전화하지 않으니까 자식이 전화합니다. 엄마, 왜 요즘 연락 안 해? 내가 조용히 있으니까 남편이 말을 겁니다. 오늘 무슨 일 있어?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니까 친구가 연락합니다. 야, 왜 연락 없어? 나 서운해.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아무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덜 아픕니다. 이게 거리를 둔다는 것의 힘입니다.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것이 됩니다. 이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상한 걸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혼자 있는 게 더 편합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TV를 봐도 괜찮습니다. 혼자 산책을 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좋습니다. 왜일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편해질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 무슨 뜻일까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역할을 합니다. 자식 앞에서는 부모 역할을 합니다. 배우자 앞에서는 남편, 아내 역할을 합니다. 친구 앞에서는 좋은 친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들이 피곤합니다. 항상 뭔가를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나로 있으면 됩니다. 밥을 흘려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TV를 크게 틀어도 아무도 짜증내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잠옷을 입고 있어도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편해집니다. 이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이건 회복입니다. 사람들에게 지친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역할에 지친 나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포기하고 관계를 포기하고 기대를 포기하라는 거네. 아닙니다.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이건 이해입니다. 포기와 이해는 다릅니다. 포기는 이제 그만이라고 등을 돌리는 겁니다. 마음을 닫는 겁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벽을 쌓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는 다릅니다. 이해는 그럴 수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음을 여는 겁니다. 다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자식이 나를 덜 생각하는 게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 그저 자기 인생을 사느라 바쁜 거라는 것,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배우자가 나를 덜 챙기는 게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 그저 나이가 들어서 자기 몸도 힘든 거라는 것,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친구가 연락하지 않는 게 나를 잊어서가 아니라는 것, 그저 각자의 삶이 바쁜 거라는 것,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을 용서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이해하면 용서가 됩니다. 억지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용서가 됩니다. 그러면 원망이 사라집니다. 서운함이 줄어듭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외롭습니다. 여전히 아쉽습니다.
예전에는 그 서운함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잘 정도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그래, 서운하긴 하네.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그 서운함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이게 이해의 힘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계속 기대하고, 계속 바라고, 계속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무너집니다.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자식이 전화하지 않으면 나는 부모로서 실패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자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가 연락하지 않으면 나는 그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반응에 달려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흔들립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타인의 손에 맡기는 것은 자신의 존엄을 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너무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내 행복이 자식의 전화에 달려있으면 나는 자식의 노예입니다. 내 행복이 남편의 관심에 달려있으면 나는 남편의 노예입니다. 내 행복이 친구의 연락에 달려있으면 나는 친구의 노예입니다. 노예라는 말이 너무 심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전화 한 통에 하루가 좌우되고 말 한마디에 일주일이 좌우되고 행동 하나에 한 달이 좌우됩니다. 이게 자유로운 삶인가요? 이게 존엄한 삶인가요? 그래서 기대를 낮추는 것. 이건 포기가 아니라 독립입니다. 감정적으로 독립하는 겁니다. 나는 나로 괜찮다. 나는 나로 충분하다. 나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자식이 전화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배우자가 챙겨줘도 좋고 안 챙겨줘도 좋습니다. 친구가 연락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가치가 거기에 달려있지 않으니까요. 내 행복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렇게 독립하면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상대방도 편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가까이 오게 됩니다. 이게 관계의 역설입니다. 놓아줄수록 가까워집니다. 기대를 낮출수록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랑하지 말라는 건가? 냉정하게 살라는 건가? 마음을 닫고 살라는 건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기대를 낮추면 오히려 더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냉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은 고독해야 한다. 타인에게 기대하지 마라. 이런 말들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더 잘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착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 소유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 요구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 진짜 사랑은 자유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상대방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그래도 함께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안 됩니다.
여전히 서운하고,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서운해도 괜찮습니다. 가끔 혼자 눈물 흘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만 않으면 됩니다. 아, 나 지금 서운하구나. 아, 나 지금 외롭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지나가게 두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제 조금 덜 바라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말자.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고독하게 살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고 가까운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냉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외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는 냉정한 게 아니라 현명했던 겁니다.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웠던 겁니다. 그는 일찍 깨달았던 겁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람을 소유하려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그래서 그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혼자 있음이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요. 이제 충분히 경험했으니까요. 사람이 어떤지, 관계가 어떤지 이제 알았으니까요. 더 이상 환상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 사람이 다 그렇지. 그래,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비로소 평화가 옵니다. 물론 완전한 평화는 아닙니다. 여전히 외롭습니다. 여전히 서운합니다. 여전히 누군가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도 나는 나대로 살아갑니다. 그 서운함 속에서도 나는 나를 돌봅니다. 그 아쉬움 속에서도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셨을까요? 혹시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셨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결국 이것입니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완벽하지 않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면 조금 편해집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조금 덜 바라셔도 됩니다. 자식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친구에게도.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당신이 있으니까요. 부디 그 시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혼자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혼자 산책하는 시간, 혼자 책을 읽는 시간, 혼자 음악을 듣는 시간, 그 시간들이 당신을 채워줄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과 함께 있을 수 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혼자 있을 줄 알아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혼자 괜찮아야 함께 있을 때도 괜찮다는 것. 그러니 부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셨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운하고 외롭고 아쉬운 마음으로. 그런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버티고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부디 당신 자신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당신 자신을 돌보시길 바랍니다. 부디 당신 자신에게 따뜻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조금 덜 바라셔도 됩니다. 사람에게도, 관계에게도, 인생에게도, 그리고 그 대신 당신 자신에게 조금 더 따뜻해지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